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매일같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매일같이 장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일 대비 또 추가로 큰 폭의 상승 1.52% 상승하면서 4,500이 돌파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침절에는 좀 약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어제에 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종가가 최고치인 흐름. 그래서 꼬리가 안 달리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반대의 흐름들을 보여줘서 좀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상승한 종목이 396종목,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484종목.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많이 올랐다는 거고, 오늘 사실은 가장 큰 특징적인 흐름들을 보여준 종목을 따지자면 시장 전체로 보면 하이닉스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마이너스권에 계속 있었고 삼성전자도 마이너스권에 있었는데 갑자기 점심께부터 플러스로 붙이더니 보합으로 붙이더니 플러스 딱 돌면서 점점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은 631종목이 올랐습니다만 1000종목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하이닉스가 어제 삼성전자의 바톤을 받으면서 마이너스에서 4% 올렸으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나 SK 하이닉스가 잘 가니까 스퀘어가 같이 잘 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중공업 주식들도 많이 갔습니다. 도대체 이 HD는 도대체 뭐가 HD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HD 현대인지 HD 한국조선해양인지 HD 현대중공업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HD 현대중공업에서 1.5조 의 LNG선 내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략 달러로 따지면 7억 달러 정도 되니까 과거 안 좋았을 때 2.15억 달러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20% 30% 정도 올랐으니까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마진도 조금은 좀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강세 보여줬고, 네이버가 오늘 굉장히 큰 폭의 강세 나타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위 종목들이 올랐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눈에 안 보이는 중소형 주식들은 굉장히 많이 빠진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시부터 한번 넘고 가죠. 오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46원, 어제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엔화가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면서 925원, 중국 위안 대비는 207원, 유로화 대비는 1696원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채권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10년물 국채금리는 3.39, 어제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다른 단기물들이나 다른 것들은 조금씩 빠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이 미국하고 채권시장하고 이렇게 지켜보니까 요즘 이제 여러 번 브리핑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좀 궤적이 좀 달라요. 지금 우리는 30년물 거래가 없는 것 같아. 별로 30년물은 굉장히 금리가 낮고, 오히려 10년물만 빠방 올라가는 게 대표물이 3년, 5년, 10년에서 10년이 오히려 거래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을 보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가면서 증권업종이 거의 5% 가까운 초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증권주 1위 업종인 미래에셋이 두 자릿수의 상승을 하면서 초강세를 보여줬고요. 앞서 조선 수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 업종 강세, 그다음에 항공, 석유가스, 그다음에 우주항공까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테마에서도 증권, 스페이스X, 항공기 부품, 조선, 우주항공, 그러니까 증권, 조선, 항공,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주체별 수급 흐름 살펴보죠. 외국인들은 오늘 하이닉스와 네이버를 많이 샀고, 미래에셋, 한미반도체, 카카오, SK를 샀고요. 기관은 네이버, 한미반도체, HD 현대, 삼성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개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무려 1조 4천억 샀습니다. 드디어 포모가 시작되는군요. 삼성전자만 보면 개별적으로는 포모가 조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BL바이오, 현대차, 고려아연, HH현대일렉, APR을 샀습니다. 순매도한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삼성전자를 팔았고요. ABL바이오, 현대차, 고려아연, 삼성전자 우선주, 효성중공업, 현대일렉 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오늘 SK 하이닉스를 많이 팔았고요. 그러면 금액이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쪼그라들어도 이렇게 쪼그라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관은 개인보다도 이제 존재감이 없다. 과거의 기관하고 다르다. 정말 많이 현장 나와 보니까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개인들은 네이버,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셀트리온,
HD, 현대중공업 등을 파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에서 오늘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연속으로 경신하고 있다. 갱신 아니고 경신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지수가 4,500포인트가 도달을 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저점 대비 2배 이상 오르면 그때부터 이제 막 포모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자, 언제가 저점일까요? 2024년도 말잔 기준으로는 지수가 2299 정도 포인트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바로 작년에 4월 달에 트럼프가 무역 관세를 휘두르기 시작하자 장중에 얼마까지 빠졌냐면 지수가 2284포인트까지 빠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2284포인트까지 빠졌는데 거기 딱 두 배가 얼마냐? 4568포인트. 자, 오늘은 얼마냐? 4525포인트. 자,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곧 포모가 시작될 겁니다. 자, 그리고 5000포인트가 넘어가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각도기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해가지고 마친다고 자리 깔아가지고 그걸로 어쩌고 할 건 아니지만, 그런 예언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언해도 본전도 못 건지잖아. 나는 잘못되면 욕만 먹고 야이 막 이러면서 욕만 먹고 맞춰봐야 자 복채를 내시오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안 할게요. 네, 안 할게요. 어쨌든 근데 과거에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수가 한 2배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열기를 띠기 시작하더라.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 박자 더 올라가면 사람들이 수익률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수익률이 가짜가 아니라고 그때서야 인식한다는 거죠. 사람은 굉장히 늦게 인식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뜨겁다고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하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우리 증시각도의 TV 구독자분들은 냉정하게 시장을 팔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팔라는 얘기도 아니고 완전하게 냉정하면 뭡니까? 주식시장에서 나를 남보듯이 보셔야 돼요. 나의 행동을 남보듯이 이렇게 위에서 야 철수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임마 너 임마 하지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좀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자, 오늘 5000p 돌파하면서 4500포인트가 돌파되면서 야 이제 진짜 5000포인트 진짜 가겠는걸 이런 생각과 함께 지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어디가 좋았습니까? 하우스가 좋았죠. 네, 지수가 좋으니까 하우스가 좋습니다. 증권주가 아주 강세를 보여줬어요. 미래에셋은 무려 12%, 키움증권은 6%를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 키움증권 사상 최고치를 근처까지 왔습니다. 사상 최고치 근처, 돌파는 못했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주의 그 강세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LNG 수주는 역시나 한국이다라고 볼 수 있죠. 지난번에 그 조선주들 분석을 한번 해드렸는데 제가 HD는 분석하기 싫어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H중공업이야, HD 현대중공업이야, HD 한국조선해양이야, HD 현대야, 뭐야 도대체? 네.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무지 어떤 회사가 어디에 어떻게 박혀 있는지, 물론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분석 안 하고 투자하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니 도대체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회사를 쪼개기를 하고 무슨 손오공 분신술이야? 그리고 다시 쪼갰던 거 나중에 결국 합칠 거고, 그쵸? 그러면서 어느덧 보면 자식한테 지분은 엄청 가 있고, 이런 거 계속 이렇게 허용하게 왜 허용하지? 이런 거를 거래소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거래소를 바꿔야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 제대로 되려면 거래소 바꿔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회사가 도대체 몇 개냐고. 하나가 옛날 5만 원대 샀던 그 현대중공업이 지금 분신술을 통해서 어마무시하게 늘었어요. 시가총액이. HD 현대일렉도 물론 산업을 잘해서 좀 쪼개질 수는 있지만,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구글은 한 150개 정도 쪼개야 되겠네, 그치? 애플도 한 35개 정도는 쪼개야 되겠어, 회사를. 그렇지 않겠냐고. 참 제발 거래소가 투자자들을 위해서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비자는 여러분 누구한테 돈 봅니까? 누구한테 돈 벌어요? 소비자들이 내는 유관기관 수수료 그 소비자들이 내잖아요. 일반 투자자들이. 아니 누가 고객인지를 알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걸 좀 알으셨으면 좋겠는데, 상장되는 기업들이 고객인 줄 알아.
왜 그런 문화가 생겼을까요? 왜?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CES 2026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힘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자, 메르세데스 벤츠와 함께 1분기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를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하고도 뭐 하여튼 여기저기 막 쑤십니다. 지금 젠슨왕께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1분기, 유럽에서는 2분기, 아시아에서는 3, 4분기에 엔비디아 칩으로 만든 메르세데스 벤츠 자율주행 자동차가 선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들도 자동차에 대한 매출이 이제 50억 달러를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이제 게임 GPU를 넘어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보택시 덕분에 자동차 부분이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과연 잘하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과 이를 실제 차량으로 구현할 제조 생태계를 엔비디아가 확보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또 이번에는 우리 응급실 원장님 모셨어요. 아주 유명한 응급실 원장님 모셔가지고 아주 재미난 또 대담이 준비되고 있어서 제가 또 시간이 없어서 짧게 여러분 만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제일 안타까운 회사를 하나 꼽자면, 뭐 증권주도 좋았고 삼성전자도 뭐 마이너스에서 뭐 장중 조정으로 끝났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꽤나 많이 올랐고, 그런데 현대차요. 현대차 오늘 장 초반에 엄청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슬금슬금 빠지더니 그냥 보합으로 끝났어. 거의 보합으로. 네, 그냥 그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계열사 모두. 자, 왜 그러냐면 CES에서 이번에 현대차가 굉장히 큰 규모로 자리를 차지했다는 말씀 지난번에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죠. 자, 이번에 뭘 했을까요? 네, 로봇가 나왔습니다. 근데 로봇가 그 동영상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한 40초짜리 그 집 나르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 로봇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로봇가 평균적으로 30kg의 물건을 계속해서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다 자동차 그 철판 문짝을 들고 여기서 이렇게 달아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동형 로봇을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역시나 어려운 게 이제 손가락은 3개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두터워서 막 이렇게 인사해. 그러면서 막 춤도 추는데 걷기도 해. 지난번에 이제 샹펑의 그 로봇이 나왔는데 걷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고 했는데, 이번에 현대차의 로봇도 굉장히 걷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뭐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기대감으로 아침에 빵 하고 떠서 시작을 했는데 슬금슬금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어느덧 현대차 계열이에요. 지분을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더니 지분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대부분 다 현대차 뭐 이렇게 그 모비스 일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사람으로서는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더군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얘기할 것들이 있긴 한데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되어가지고 정의선 회장이 그 지분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현금 마련한 걸로 뭘 할 것이냐 라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는 순환 출자고리가 끊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답니다. 네, 그것도 그냥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건 현대자동차는 이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28년까지 연간 3만 대 로봇을 생산할 것이다. 그리고 이 로봇은 자사 자동차 공장에 직접 투입해서 조립 작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을 냈습니다. 다른 데는 로봇 얘기하면 빵빵 뜨는데 현대차는 로봇이고 뭐고 완전 현대차는 일종의 늪이네요. 어떤 좋은 뉴스를 내도 주가가 못 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안 오른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관련된 계속 좋은 뉴스가 계속 많습니다. 지금 디램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낸드 플래시마저도 4분기에 지난해 4분기에 30에서 38% 올렸는데 또다시 1분기에 33% 넘게 또 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게다가 디램은요 추가로 60% 이상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을 뭐 꺼린다 뭐 이런 뉴스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장기 공급 계약을 계약 체계를 거부하고 있고 4분기 대비로도 4분기에도 45%가 올랐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5, 60%더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치는데,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건 수요 폭증입니까? 수요는 정상화된 겁니다. 수요가 정상화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 감소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을 늘리면 이 가격은 한순간에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3, 4 체제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과거처럼 열 몇 개 있는 회사들이 D램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서 치킨 게임을 할 필요도 없고, 공급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할지는 다 업계 내는 서로 아는 거야. 얘네 공장 몇 개 있어, 라인 몇 개 있어, 클리너는 몇 개 있어, 이렇게 보면 얘네 몇 개 만들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확 늘리지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 상황이면 수요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마진 되겠네 라는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돌려서도 어느 정도는 나오겠지 뭐, 그죠? 그래서 그런지 공급을 늘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급을 늘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상황이 어떠느냐, 저희 매트릭스 투자자문에서 컴퓨터를 한 대 더 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이제 8월 달에 준비를 하면서 8월 달, 9월 달에 컴퓨터를 한 5대 샀죠. 5대 샀어요. 5대 샀을 때 저희는 그래도 i7, 인텔 i7 나름 괜찮은 거에 16기가의 D램을 꼽았습니다. 16기가의 D램을 꼽아서 27인치인가? 모니터를 해서 뭐 이렇게 조립 PC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가격이 얼마였느냐? 98만 원이었습니다. 자, 컴퓨터 한 대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책상 하나도 더 필요하게 됐고요. 저희가 성장했다는 얘기죠. 한 20%, 30% 성장했다는 거예요. 작년도 9월 달에 비해서. 아니구나. 작년 12월에 비해서 그 정도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해서 이제 PC 한 대가 살려고 했는데 얼마냐? 98만 원짜리가 지금 138만 원이다. 자, D램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부품도 조금 올랐습니다. D램 가격만 20만 원이 넘게 올랐어요. 야, 실화냐? 우리 맨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D램 익스체인지 보여도 야, 이거 실화냐? 막 이랬으면 그때 언젠가 PC가 필요할까? 그럼 먼저 사놨어야지. 먼저. 작년 10월 이후로 급등을 했는데 맨날 보여드리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런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국제적인 뉴스 중에 재미난 뉴스, 베네수엘라의 채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오늘 베네수엘라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600억 정도 규모의 베네수엘라에 값지 않은 채권이 있는데 어떻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어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땅에서부터 얻은 부를 얻게 될 것이고, 다음으로 원래 그 땅에 있었던 외국 사람, 즉 미국인들이 돈을 벌 것이야 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석유 업체들이 가는 거 이런 해석도 되지만, 채권을 들고 있는, 베네수엘라 채권을 들고 있는데 돈 못 받은 빚쟁이들, 빚쟁이가 맞는 표현인가? 하여튼 그 베네수엘라 빚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있죠. 자, 그러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못 받아서 똥값 됐겠지. 똥값 됐는데 가격이 어떻게 될까? 부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활해요. 근데 지금 27% 올랐다는 소식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리 가격이 매일같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풍산 8%대 상승, 대창 9.5, 강원전선 8.9, 대한전선 연속 상승하면서 구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 강세도 여전히 눈에 띄고 있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반도체와 똑같이 말이죠. 수요 폭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수요 폭증하는 요인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GPU에서 구리를 그렇게 얇게 쓰는데 순도 높은 구리는 쓰지만, 그래 고급 구리가 올라가는 건 괜찮지만 구리 가격 통째로 다 올라가는 건 좀 웃기잖아. 자, 데이터 센터에도 구리 많이 쓰지만 그것도 순도 높은 구리를 쓸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나 한 군데 짚히는 데는 있습니다. 미국의 전력망 새로 깔아야 되잖아. 예. 뭐 고압망이든 고압 전선망이든 어쩐든 그때는 구리를 좀 많이 쓰겠네. 굉장히 많이 쓰겠네. 그쵸? 예, 그거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정도의 수요는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다리도 만들고 뭐 건설도 하고 뭐 이럴 때 쓰는 거, 여러분 옛날 아파트에 동파이프 썼어요. 동파이프. 아니 동파이프에 들어가는 동이 많겠냐고.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동이 많겠냐고. 아파트 단지에 전부 동파이프 짝짝 깔았으면 그게 몇 단지고 이러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자꾸 데이터 센터의 구리 폭증으로 인해서 그건 나는 안 받아들여져. 건설이나 이런 쪽에 쓰는 게 물량 뛰기로는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 값은 왜 오르냐? 반도체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구리광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과거만큼.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원자재 일부들은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분야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우주항공 분야에 이제 2026년 우주청에서 R&D 사업 종합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르테미스와 같은 것을 한국에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만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5차 발사도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작동이 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실제 숫자는 안 나와요. 이 동네 우주과학 관련해서 숫자 안 나오고요. 이게 참 멋지잖아. 로봇도 멋지고 참 우리 옛날에 만화책에서 보던 이런 것들은 이게 주식이 심리 게임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본질로 보고 가야 되는데 본질이 좋은 자동차 같은 경우 로봇을 한다 그래도 그냥 침몰 해버리고, 근데 여기는 없거든. 별로 꿈밖에 없거든. 근데 꿈밖에 없는 데가 이렇게 주가가 잘 간다는 거. 그러나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본질로 돌아온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후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20분이나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잡아먹었는데요. 좀 더 빨리 여러분 찾아뵈야 되는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닉스와 코스피를 갖고 계신 주주분들 축하드리고 증권주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